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체계적 문헌 고찰이라고 해서 제가 요 뒤에 시스테마틱 리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리뷰 논문은 어떤 것이 있는지 더 보자면 그 중에 왜냐하면 리뷰 논문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네, 알아둡시다. 알아두면 리뷰 논문 봤다. 어떤 때 리뷰 논문을 찾는가 이러한 것들 알아두면 한번 들어두면 나중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기존의 문헌을 철저히 검토해 정성적으로나 정량적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문헌 검토, 새로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거를 철저히 검토해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구 논문 쓸 때 처음에 서론이나 이런 거 연구 방법 정도로 한 3장 정도 써와라, 아니면 1장 반 정도 써와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네가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의 배경을 알아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실험하고 싶은 것의 배경, 예를 들면 어깨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허리 요통 환자에 관심이 있는데 균형 감각을 늘리기 위해서, 혹은 민첩성을 늘리기 위해서 등등의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춥니다. 혹은 긴장성 두통에 대해서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것을 여러 가지 논문들을 구글에서 스칼라로 구글 학술 검색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리스 이런 거나 국회 사무처 논문 검색하는 것, 국회에 가장 도서관 자료가 많거든요. 혹은 외국 펀메드나 이런 것들, 학교 도서관 이런 등등으로 여러 가지 이러한 배경들을 조사해 보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시스테믹 리뷰 같은 거 하나 들고 백그라운드로 내세우면, 물론 그것을 잘 읽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 상태에서 들고 온다는 가정하에서 논문 쓸 때 지도 교수님이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반론을 못 됩니다. 다른 것을 하면, 예를 들면 개별의 논문 1개, 2개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나의 이 주장을, A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서 이것을 가져온다라고 하면 교수님이 보고 요거 주장이 약한 것 아니냐, 이 논문들은 어디서 나타난 논문들이냐, 여러분들은 아직 논문이 어느 논문이 아직 좋고 안 좋고, 이게 논문인지 뭔지를, 개제 논문인지 등재된 건지 등재 후보지인지 그냥 학술지인지 구분을 못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구분 못 합니다. 그래서 요거들에 대해서 신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테믹 리뷰 같은 거 하나 들고 오면 대부분 여러분들의 이야기에 반론을 쉽게 하지는 못합니다. 상당히 체계적으로 여러 가지 논문들에 대해서 분석해 놨기 때문에 저는 박사학위 논문할 때 시스테믹 리뷰 가지고 덕을 많이 보았습니다. 요거 하나를 보면 요 관련 주제에 대해서 트렌드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떠한, 예를 들면 긴장성 두통, 텐션 타입 헤데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더라.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테믹 리뷰까지 나왔다라고 하면 여기는 좀 레드 오션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상당히 많은 것들을 여기서 실험들을 이미 진행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독창성을 찾아내려고 하면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했을 때 철저히 검토해서 정성적이나 정량적으로 결론을 도출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정성적 퀄리테이티브라고 하는 것은 통계적 결론 없이 연구 결과를 요약 정리함, 여러 가지 논문을 살펴봐서
통계적으로 돌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성적이라고 말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낯선 단어일 수도 있는데 퀄리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질적 연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적 고찰.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과 물리치료학과에서는 잘 쓰지 않는 논문인데 간호학과 교수님들하고 논문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쪽은 질적 연구를 많이 한다라고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런 것도 연구가 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들 뭐냐면 한 개인에 대해서 혹은 2, 3명 정도의 개인에 대해서 심층 인터뷰를 한대요. 이 사람은 뭐 물리치료사라고 하면 환자를 볼 때 어떠한 불만을 가지고 있고 뭐 환자를 몇 분씩 보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 뭐 이런 게 논문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쪽 분야에서는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받았겠죠. 제일 처음에. 이런 것들이 논문거리가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보통 뭐 정량적으로 이렇게 아니면 데이터 나오고 통계 돌리고 이런 것만 보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깊이 있는 질문들, 고민들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연구를 진행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질적 연구이고요. 요런 아까 이야기했던 어떤 주제에 대해서 두통, 요통에 대해서 어떻게 물리치료적 방법을 썼을 때 어떻게 효과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다 모읍니다. 키워드로 상당히 많은 연구들을 모으거든요. 제가 조금 이따 논문을 하나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키워드를 예를 들어서 LBP를 넣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검색창에서 이거를 다 가져오고 거기서 몇 차례 이렇게 해서 논문들을 모은 다음에 과연 이 사람들은 선정 기준과 제외 기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제시했고 적합한 논문들을 찾아냅니다. 정성적 문헌 고찰은 이렇게 키워드를 통해서 논문을 검색을 해서 이렇게 물론 학회지에 실려 있고 이미 피어 리뷰라고 같은 연구자들이 편향성 없이 이렇게 좀 배치되어서 자기 연구 주제에 따라서 많은 연구자들이 봤던 것들을 이러한 것들 중에 가져와서 제외 기준을 제대로 제시하는가, 참여 기준을 제시하는가 여러 가지 틀로 철저히 검토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정말 신뢰할 수 있고 모든 것들에서 편향성이 배제되었다라는 바이어스가 없는 논문들을 찾아내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질문도 도출해내고 요 결론들도 거출해내는 그런 연구 방법이고요. 정성적 고찰인 것이고 우리는 주로 정량적 고찰 방법으로 많이 논문들을 보게 되는데 제가 여기 있는 시스테믹 리뷰도 정량적 고찰입니다. 퀀터테이티브 리뷰라고 해서 여러 개 논문을 가져와서 이렇게 예를 들면 한 개 연구에서 대상자를 한 30명 정도 했다라고 하면 이것보다 더 많은 수가 이 연구 결과를 해가지고 하나의 결론을 얻어낸다면 대상자가 100명 정도가 된다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대상자들을 연구를 계속 모아서 1차 데이터를 모아서 새로운 2차 데이터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통계 방법을 통해서 2개 이상의 연구 결과를 결합하고 정리해냅니다. 정량적 고찰, 이거 양적이라는 겁니다. 아까 이거는 질적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질적이라는 것은 상당히 깊이 있게 살펴본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정량적이라는 것은 많은 것을 살펴보기 때문에 조금 더 객관적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타 분석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봤을 건데 이것은 뭐 정량적 분석법의 하나입니다. 메타 분석을 해서
유사 연구들의 영향치를 통합해가지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결론을 내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논문을 제가 하나 봐드리겠습니다. 시스테믹 리뷰 논문을 제가 하나 이렇게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읽는지 한번 볼게요. 간단하게 볼 건데 우선 저는 이 논문을 읽기 위해서 예전에 논문들을 이렇게 출력해 가지고 들고 다니는데 논문 뭐 어떻게 한번 찾을 때 확 찾는다고 출력한다고 들고 다니다 보니까 A4지가 뭐 100장, 200장씩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되겠더라고요. 논문 몇 페이지만 뽑아도 금방 100장은 넘어가니까 그것을 살펴보는 것도 상당히 일이었고요. 봤던 것들 다시 찾아내고 기록했던 것들 어딘지 막 보고 그 지도 교수님께 보여드리고 동료 연구자들 박사생들이나 이렇게 보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이게 종이가 이렇게 낭비된다는 것이 저는 너무 아까웠습니다. 종이는 뭐 무료로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것보다도 이 나무가 이렇게 베어진다는 것, 한번 보고 이렇게 사라지는 것.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논문들을 잘 이렇게 출력을 안 해다녔습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잘 즐겨보지도 않고 찾을 때만 조금 그렇고 지나고 나면 놓쳐지고 거기서 한두 줄을 얻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논문을 읽는 것들을 여러 개 이렇게 보고 다니는데 아이패드는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 PDF 노트라고 하는 앱이 있던데 무료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즐겼습니다. 요걸로 여러분들도 논문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드랍박스나 이렇게 그 클라우드에서 연동이 되어서 학교에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 그대로 가져올 수 있고요. 논문도 그대로 제 논문 읽으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리해 놓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주제들 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 논문 읽기 해서 제가 제 세상이 다 보이네요. 어쨌든 간에 논문 읽기를 보면 이렇게 주제를 나눠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읽을 것들만 이렇게 가져오거든요. 그 검색해서 노는 것들은 많고 여기서 읽는 것들은 여기 이렇게 카테고리를 별도로 만들어서 정리해 봤습니다. 룸바 인스테빌리티에 대해서 제가 요 논문들을 읽어봤고 논문에 관심이 있으면 제가 이 논문을 읽고 좋다라고 하면 요것을 색상을 빨간색, 파란색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빨간색으로 분류된 것은 제게 상당히 읽을 가치가 있다라는 논문들입니다. 그 모두 다 카테고리 안 되는 빨간색을 가질 수 있는 영광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빨갛게 된 것들만 이렇게 있는데 자, 시스테믹 리뷰를 보자면 리터레처 리뷰 오브 클리니컬 테스트 체계적 고찰을 하겠다. 어떤 것에 대해서 임상적 평가 방법에 대해서 룸바 인스타빌리티 이거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긁으면 요 줄들이 사라지는데 어쨌든 네, 요 아까 룸바 유통 환자에게 보는 것과 그리고 요것의 밸리디티 유효성 타당성이라고 해도 됩니다. 타당하냐 얼마나 유효하게 설명할 수 있느냐 타당도라고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요거는 이렇게 해서 제가 펜을 설정하고 펜 색깔을 파란색 하고 이렇게 설정을 하면 볼 수 있습니다. 쓸 수가 있습니다. 쓰인다고 했는데 안 써지네요. 난감하네. 손을 대고 있어가지고 얘가 이런 것 같습니다. 또 끊어야겠네. 오늘 여러 번의 편집을 통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밸리디티, 유효성, 타당성, 유효하냐, 타당하냐 같은 이야기겠죠. 이것이 얼마나 적합하냐를 묻는 거죠. 임상에 쓰일 수 있느냐. 다시 정리하자면
허리 불안정성을 가진 요통 환자에게 쓰이는 클리니컬 테스트들은 임상에서 쓰이는 평가 방법들은 얼마나 유효하고 타당하냐를 체계적으로 보겠다. 우리 연구 물리치료 여러분들 진단평가에서 여러 가지 검사법들이 있잖아요. 요통 환자에게 하는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떤 놈이 제일 효과적일까? 룸바 인스테빌리티, 허리 불안정성을 가진 사람에게 효과적일까를 내밀 수 있는 좋은 자료입니다. 저는 이것을 상당히 재미있게 봤거든요. 이러한 연구이고 여기 보면 상당히 많은 연구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빨간색이 되었네요. 난감합니다. 이 연구에 대해서 봅시다. 먼저 이 연구의 백그라운드, 배경, 왜 이 연구를 하게 되었느냐를 봅시다. Several clinical tests have been 자, 몇몇 연구들은 그 요통 환자에 대해서 몇몇 그 연구들은 어떠한 목적으로 해왔습니다. 실행되었습니다. 몇몇 요통에 대해서 몇몇 연구들을 했던 결과, but their usefulness is in detecting lumbar incident not yet cleared. 이거를 텍스트 읽듯이 해야 되는지 제가 영어 읽고 이렇게 찍독하듯이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읽어주는 것보다 바로 이렇게 생동감 있게 제가 이렇게 정리돼서 그거 하는 것보다 그렇겠습니다. 어쨌든 이 룸바 인스테빌리티 환자의 대상자에게 그 유용함이라는 것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The objective 자, 이 연구의 이 문헌적 고찰의 목적은 was to investigate clinical validity of the main. 자, 이 연구의 목적은 임상성, 중요한 내용이죠. 임상적 조사하기 위한 것은 클리니컬 밸리디티, 타당성, 유효성과 메인 클리니컬 테스트 자, 이 실험의 유효성과 실험의 목적은 임상적 유효성,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디서? 룸바 인스테빌리티에 대해서 individual with LBP, 그러니까 요통 환자 개인에게 적용되어 있는 이러한 임상 검사 방법에 대해서 얼마나 타당하고 유효한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도와 신뢰도 등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프론 인스타빌리티 테스트라고 해서 엎드려 누워서 인스타빌리티 테스트, 불안정성을 검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PIT 테스트라고 해서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엎드려 누운 상태에서 적정하게 몇 뉴턴으로 이렇게 각 분절을 눌렀을 때 어느 정도로 눌렸을 때 통증이 나타나면 양성이고요. 그리고 나서 다리를 들었을 때 바닥으로 떨어 올렸을 때 그럼 등 근육이 쓰이는 거잖아요. 그죠? 무슨 말이냐? 침대에 이렇게 환자가 누워가지고 침대가 좀 더 길게 합시다. 다리 이렇게 있는데 이때 치료사가 허리를 누릅니다. 손으로 눌러서 손을 이렇게 손바닥 면으로 해가지고 손바닥 날면 있죠. 날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은 정말 못 그리네요. 손바닥 날로 해가지고 요쪽 날로 누릅니다. 손바닥 면으로 해서 허리에 여기 눌렀을 때 L5 눌렀을 때, L4 눌렀을 때, L3 눌렀을 때 통증이 있느냐 없느냐.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여기서 다리를 살짝 듭니다. 들면 허리 근육이 수축하겠지요.
그렇게 했을 때, 눌렀을 때 통증이 사라지느냐, 아니면 똑같느냐. 사라진다라고 하면 이 경우는 그 허리에 힘 빼고 근육이 개입 안 됐을 때는 통증이 있으니까 허리 불안정성이 있는 것이고, 허리 근육이 쓰이는, 다리 드는 상태일 때는 허리 근육이 쓰이잖아요. 통증이 줄어들면 PIT 테스트에서 양성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검사들이 있는데, 뭐 여튼 이러한 검사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이쪽에서 뭐 이런 그 쿼다스라든지 쿼렐 스케일 뭐 이러한 스케일이 있습니다. 방법으로 보는 거고, 그래서 결과로 여러 가지 논문을 봤는데 6개의 논문들이, 그리고 6개 논문에서 333명의 LBP 케이스 요통 환자분들을 요 연구에 적합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었죠. 여러 가지 논문들을 합쳐가지고 통계 방법으로 2개 이상의 것을 돌린다라고 했잖아요. 여러 가지 논문들을 봤는데 6개의 페이퍼가 나왔습니다. 보면 자, 요 살펴보면 먼저 이렇게 논문 찾는 서치 스트라테지, 어떻게 나는 전략적으로 검색할 것인가, 키워드를 이렇게 joint instability 해서, 혹은 low back pain, LBP, lumbar vertebra, spinal pain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해서 불안정성이 있고 요통 1번 엔드, 2번 엔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4번은 아니다, 수술이랑 이런 것 안 한 사람들 해서 대상자를 모집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상당히 유명한, 여러분들은 여기서 아마 좀 들어본 것들이 펀메드 이런 거 들어봤겠죠. 검색창 펀메드라든지 미국 의학 검색 저널입니다. 의료 관련 정보들은 여기에 상당히 많이 있고요. 우리 물리치료사들도 여기서 가장 많이 찾습니다. 스코푸스 이것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매드라인 이런 것들, 그리고 시나흘, 엠베이스 등으로 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듀플리케이블이 똑같은 중첩된 것들은 다 빼냅니다. 왜냐하면 A라는 논문이 여기에도 실릴 수 있고 여기에도 실릴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좀 좋은 논문들은 여러 가지에서 중첩적으로 나오기도 하니까, 이렇게 해서 그 중첩된 수는 빼내고 2개 들어갔으니까 1개를 빼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허수가 잡혔던 거죠. 실제로 남았던 것은 474개의 논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에서는 요런 식으로 뭐 키워드 계속 이렇게 넣어가지고 찾아내고요. 그리고 나서 뒤에 보면 요 배제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수들을 배제합니다. 여기서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씁니다. 각각 논문들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내고, 그래서 그 28개에서 요 결과들을 얻어내고 앱스트랙에서 초록에서, 그리고 나서 또 어떠한 검사 기준으로 12개 빼고 또 이렇게 살펴봐가지고 총 6개 논문이 남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네, 논문을 읽어주다 보니까 시간을 한참을 초과해서 제가 몇 개를 삭제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튼 요런 그 진단 기준들, 1명 이상의 그 평가, 임상가가 평가했고 이 신뢰성들을 검토할 수 있는 것들만 포함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서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서로 요 3개 빠진 거는 2명의 평가자들이 검사를 했는데 서로 이렇게 합의가 되지 않는 것은 빼서 철저히 봤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요러한 판단 기준들에 대해서 어떠한 것으로 판단했냐라고 봤는데, 예를 들면 2번은 실험 대상자를 모집할 때 이러한 대상자 모집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쓰여져 있느냐,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해서 논문을 해서 적합한 논문들을 살펴봤고요. 이 논문의 결론에 대해서 보면 우리 요 논문의 결론은 PL이 프론 룸바 익스텐션, 엎드려 누워서 다리를 들었을 때, 두 다리를 들었을 때 허리가 아프다, 통증이 있다 없다 라고 하는 검사가 가장 룸바 인스타빌리티를 찾아내는데 적합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명을 했는데, 제가 이 논문을 왜 살펴봤냐면 저희 교수들의 일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여러분들 저도 잘 모르고 그 교수가 되기 전에는 교수들 뭐 방학 되면 뭐 다 좋은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물론 뭐 장점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니라 교육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는데, 사실 교수에게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연구입니다. 이 사람이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연구를 해야지 이 분야에 있어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육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이상의 연구 기준을 가져야지 늘 재임용이 됩니다. 이 사람이 평생 교수라고 되는 것은 상당히 나이가 많이 들어야지 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있든 간에. 그래서 뭐 그러한 것들이 아니더라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강압적으로 연구를 하는데, 제가 이 연구를 보고 물리치료사들에게 쓰이는 검사가 PLE 테스트라고 해서 엎드려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들었을 때 통증이 있는 검사라고 하면, 이것이 통증을 잡아내는데 적합한 검사인 것은 맞는데, 요통 환자가 아닌 것을 찾아내는데 적합하다, 타당성이 높다라고, 특이도가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또 뭐 복잡한 이야기를 들고 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민감도 특이도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짧게 이야기를 하자면, 민감도라고 하는 것은 오늘 상당히 지금 제가 편집이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를 하는데, 어쨌든 민감도라고 하는 것은, 민감도 특이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자면, 제가 봤을 때 그 PLE 검사는 민감도는 높을지 모르지만 특이도에 있어서 그렇게 정확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측면으로 제 주제를 폈습니다. 그리고 제 가설을 나의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까 봤던 그런 시스테마틱 리뷰 논문을 백그라운드로 깔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무슨 말이냐, 특이도, 민감도라는 것은 우리 여기 100명의 그 환자를 검사했는데, 그 중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100명이 있었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A라는 평가 도구를 써서 봤을 때는 70명만 나왔다라고 하면, 이것은 70%의 민감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여기서 코로나가 안 걸린 100명의 건강인을 대상으로 검사를 했는데, 이것이 40명만 건강하다라고 알려준다라고 하면, 이것은 40%의 특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왜 계속 빨개지는 거야? 그러면 이것이 왜 이야기하느냐? 이것이 이 한 가지 지표만 보면 여러분들이 오류에 빠지게 쉽거든요. 어떤 것이냐면
예를 들어서 요 검사를 했을 때 100명 검사를 했을 때 50명은 확진자,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이고 50명은 안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100명을 검사했는데 요 검사 A라는 키트가 100명이 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100%의 민감도를 가지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을 다 잡아내니까. 그래서 이 하나의 지표만을 보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야기했는데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무슨 말이냐? 이게 요통 환자 걸린 사람을 찾아주는 것은 아프다라고 하면 찾는 것은 잘 찾아냅니다. 하지만 요통 환자가 아닌 사람들, 예를 들어서 그냥 non-specific LBP 같은 경우에 그냥 허리가 아픈 사람들, 노멀하고 정상인하고 인스테빌리티 있는 대상자를 좀 지저분하네요. 요것이 제가 아까 특이도를 이야기 드렸는데 특이도, 민감도 이야기를 했는데 요통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은 불안정성 검사죠. 불안정성을 잘 찾아내는 방법인데 그것이 아닌 사람들, 예를 들면 그냥 비특이성 요통, non-specific LBP를 찾아내는 것. 여기는 instability. 즉, 정상인과 불안정성을 가진 것을 찾아내는 방법 중에 PLE가 좋긴 하지만 요 중간쯤에 있는 환자들, 불안정성은 없지만 요통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평가를 하면 요 PLE 테스트는 통증이 있느냐 없느냐 이 두 개로만 보게 되는데 이 중간의 사람들, 이 통증이 있는 사람들에서 요것까지 같이 걸러내서 요것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를 피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것이 받아들여졌고 요 연구들을 진행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한 것들로 살펴봤습니다. 그러한 주장을 펴는데 요 시스테마틱 리뷰를 활용했습니다. 재밌게 들렸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요 시스테마틱 리뷰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께 요것은 제가 이렇게 했던 경험을 이야기 드렸고요. 여튼 온라인이 이렇게 어렵네요. 네,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